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멤버십에 새로 가입을 해주신 회원님이 계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인티메이트 인님께서 무식의 극이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9살 형님이신데 제일복권 드래곤볼 피규어를 약 200개 정도 모으셨대요. 후에 수집품 영상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이신 청년 김두한님께서도 개왕권에서 슈퍼사이어인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멤버십을 연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할 거리는 제일복권 불가사의의 대모험 따끈따끈한 신상 H상으로 나온 비주얼 보드를 잠깐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갈 건데요. 이 제품은 찰리님께서 선물로 증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할 피규어 3종 역시 찰리님께서 위탁으로 빌려주셨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식 발매가 늦은 이런 와중에 일본 내수용을 직접 뽑으셔서 이렇게 미개봉채로 빌려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주얼 보드 그림 선물 주신 것도 소중히 소장할게요. 그럼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들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지메 마시오까! 유년기 테마의 복권이라 그림들도 비슷한 분위기 것들로 채택이 되었네요. 이건 드래곤볼 총집편 1권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는 일러스트입니다. 그리운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죠. 유년기 최강의 빌런 피콜로를 배경으로 한 손오공과 친구들인데요. 요 앞에 대시를 하고 있는 손오공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장판 박스 세트 두 번째 박스의 메인 일러스트예요. 자, 다음 이 손오공과 크리링 일러스트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초화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87년에 발매된 WJ85 표지로 쓰인 일러스트라네요. 자, 이 그림은 지난번 틴트레이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던 드래곤볼 대전집 3권의 책 표지를 담당하고 있는 손오공과 신의 일러스트예요. 개인적으론 오늘 그림들 중 가장 제 취향이겠습니다. 다음은 굳이 일러스트를 찾아보지 않으셔도 다 아실만한 그림이죠. 손오공이 성인이 되고 출전한 첫 천하제일 무술대회 주요 인물들 모음. 이 그림은 신용과 손오공입니다. 저는 이건 일러스트보다는 아무래도 제 채널은 피규어 채널이잖아요. 이제는 고전이 된 메가하우스의 뮤지엄 콜렉션의 조형으로도 유명한 일러스트입니다. 신용이 너무 귀엽게 그려졌네요. 비주얼 보드는 작년부터 쭉 나왔던 상품인데 토리야마 아키라의 일러스트이기도 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상이긴 해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 역시 의도치 않게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클리어 파일, 컵 이런 상품들보다 훨씬 만족감이 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드래곤볼 EX 타이틀을 달고 나온 제일복권이라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불가사의 대모험 상위상 A상으로 나온 손오공 피규어를 시작으로 피규어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전부 일본 기준 22년 3월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4월 중순쯤 발매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일본 내수용입니다. 비닐 포장되어 있어요. 구성은 손오공 본체와 여의봉이 있고요. 투명 지지대까지. 이 유년기 손오공은 일본 쪽 컬렉터들의 인증샷으로 접했을 때 반응들이 반반이었어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분위기였는데 제 의견은 불호였거든요. 실제품 모습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프리뷰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오공이랑은 분위기가 꽤 다르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의 이 셀화를 본떠서 만든 조형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50 피규어들은 꼬마든 어른이든 눈동자 크기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싱크로율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편인데 요놈은 뭔가 묘하게 표정이 살짝 비웃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이런 표정을 짓는 50은 적을 앞에 두고 자신감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묘한 느낌이 좀 아리송합니다. 꼬리라든지 여의봉에 달려있는 끈도 그렇고 퀄리티는
준수한 편이에요. 다만 유년기 50은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 은근 준수한 것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제끼고 살만한 깜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정말 풍성하게 표현해준 머리칼 표현. 손오공 피규어들, 특히 성인 버전들은 몸통과 밸런스 때문인지 이 손오공 머리칼 특징인 뾰족 머리들의 볼륨감을 다소 죽여놓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꼬마 50 피규어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상품은 머리칼 볼륨이 시원시원하네요. 멀리서 봐도 50 헤어스타일이란 걸 알아먹겠어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5cm, 마스터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스트롱 체인 제일 복권으로 나온 무천도 사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무난하게 나온 제품이라 봅니다. 하지만 역시 50으로 태어난 원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피규어들 중에는 가장 비인기 품목이 아닐까. 한 카톤 2개 들어있으니까 발매 초반에 너무 비쌀 때 매물에 덤비지 마시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피콜로 대마왕이에요. 이번 라인업 중 제일 큰 제품인데 박스가 생각보다 컴팩트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시리즈 특징답게 원작 대사들이 박스 곳곳에 보이고요. 비닐 포장돼 있고 구성은 상체에 더듬이 파손 방지 포장이 돼 있어요. 하체가 따로 조립형이고 투명 자립 지지대. 자, 완성하면 이런 느낌. 사실 발매 전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다이나믹한 상체 프로포션에 비해서 너무 밋밋하게 서 있는 하체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쓸데없는 기우였네요. 아주 볼만합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8cm.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중에는 전 피콜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유는 색감과 꽤 괜찮은 마감 톤이 기존의 지구를 지키는 전사들의 피콜로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진한 청록색에 가깝죠. 도복도 무광 처리를 해줬고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는데 목구멍 안까지 보이는 세세한 디테일은 이 정도면 꽤 신경을 써줬구나 싶은 제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에 딱히 이 모습의 피콜로 대마왕을 제일 복권으로 뽑은 적도 없고요. 일반 반프 경품에서도 조형가들이 피하는 건지 제조사에서 피하는 건지 하나쯤 만들어줄 법도 했는데 찾기가 힘들었죠. 월콜이나 작은 피규어들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요즘 제일 복권이 빌런 담당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한 제품이 이거 같아요.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손가락은 또 5개라는 거. 코믹스에 나오는 나메크 성인 손가락은 4개라는 설정을 이번에도 반다이는 깡그리 무시해 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요즘 세상이 만화에서 손가락 4개인 캐릭터가 나온다고 어린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지는 솔직히 전 의문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 이마에 더듬이가 쏟아있다는 것도 혐오스럽다고 접근을 해야지. 애들도 알 거 다 압니다. 피를 표현해주는 것도 그렇고 제조사들이 사실적 표현에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이거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유년기 피규어 라인업을 꾸려야 한다면 이 제품은 필수로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발매되면 데리고 올 1순위는 이 피콜로 대마왕. 마지막은 타오파이파이입니다. 이름이 좀 기니까 오늘은 도백백이라고 부를게요. 이번 시리즈 중 라스트 원상과 함께 가장 큰 박스 크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위랑 아래에 블러스터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도백백 본체, 투명 자립 지지대. 일단 첫인상은 조형은 상당히 잘했다. 캐릭터의 얼굴 표정도 실감나고 옆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목인 감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세가 이런데.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9cm. 수그리고 있는데도 상당히 덩치가 크다고 느꼈어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러졌을 때 앞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먼저 지면에 닿는다는 게 파손 걱정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개한 3가지 조형 중에 제일 실망한 게 저는 이 도백백인데요. 조형의 완성도에 비해 이 펄럭이고 있는 중부풍 의상의 앞자락과 뒷자락 도색이 완전 폭망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나중에 다른 개체도 이런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의상 컬러가 분홍색이고 경계선의 컬러가 빨간색, 그리고 의상의 속부분은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 빨간색과 하얀색 부분의 도색이 저 진짜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난리 띵까당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피규어들이 반다이가 중국에 외주를 줘서 많이들 도색 작업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도색 미스 제품들을 접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중국 아줌마가 이거 졸면서 작업한 거다. 근데 이 도백백은 졸면서 작업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초딩들 미술 시간에 놀면서 칠한 건가 싶을 정도로 실망이 큰 도색 수준이다. 사실 도백백도 피규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줬다는 건 상당히 감사해요. 하지만 예전 조형천하로 나온 도백백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제품을 구매를 안 한 게 도색이랑 마감이 좀 싼 티가 났었거든. 도백백 색칠하기가 힘든 캐릭터일까요? 요 최근에 받았던 제일복권 EX 제품 중에서 가장 마감 부분에 실망을 준 캐릭터가 아니었나. 저는 이번 라인업 제일 많이 기대했던 제품이 이 타오파이파이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손오공, 피콜로, 대마왕, 도백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알겠지만 피콜로 대마왕을 제외하고는 EX라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살짝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형가들은 죄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양산화하는 과정에서 퀄리티 체크를 대충한 반다이 관리팀의 책임이 아닌가. 진짜 간만에 드래곤볼 피규어 제일복권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다음에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인조인간 복권이나 자넨바, 3부작 카메하메하, 타레스 이런 복권들의 기대감은 어쩔 겁니까? 제가 제조사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박스를 열고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 돌게 해줘야지. 흥분을 시켜주란 말이야. 그래야 제가 지갑을 열고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국내에는 아직 정식 발매 전이라 오늘 소개한 제품들 가격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일본 내수용으로 국내에서 돌고 있는 제품들은 정말 하나같이 가격이 다 비싸더라고요. 특히 다음 시간 보여드릴 피라우 일당들은 가격이 상당히 세던데 한 카톤에 한 개 수량 장난지를 쳐놨으면 그에 걸맞는 가치의 상품을 양산해서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는 반다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 근래 농담 안 치고 저는 제일복권 신상 프리뷰 했다 하면 기대된다, 쩐다, 미쳤다 이런 칭찬만 했단 말이야. 밑그림 잘 그려놓고 오늘 도백백처럼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면 소개하는 저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오늘 소개하지 못한 피라우 일당들, 라스트 원상 도백백, 드래곤 아카이브까지 소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들보다 개봉을 했을 때 더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까바!